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5강은 이제 클릭 게임 오늘로 이제 저번에 개발 자체는 끝났지만 끝났다고 해야 되나? 세이브까지는 끝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뭐 각종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나 있으면 좋은 기능을 추가로 좀 개발하고요.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방치형을 만들 건데 방치형을 그렇게 크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사실 같은 게임 두 번 만들면 게임이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냥 노가다 작업인데 같은 작업 하는 것보다 방치형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클리커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되는 게 아니라 뭔가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완료가 되는 식이고 나아가서 뭔가 예를 들어서 물건 만들기를 재생한 다음에 1분 뒤에 완성되는데 그걸 끈 다음에 다시 켜도 지난 시간만큼 흘러 있으면 반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시간 기준으로 되고 다시 게임을 껐거나 했다가 다시 켰을 때 그 지난 시간이 반영이 되는 게 사실 방치형의 전부거든요. 클리커랑 다른 부분. 그래서 아마 방치형 그 부분만 만들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전부 클리커처럼 다 꾸미려고 하면은 그 외의 부분 한 80% 정도 겹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부터는 모바일 빌드하고 인앱 결제 그리고 광고 제작하는 게 광고 제작이 보면 배너 광고가 있고 뭐 배너도 있고 전면 광고 있고 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광고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쉬는 기간 동안에 좀 약간 강연을 손을 봤는데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빌드 환경이 다 돼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 빌드 제가 이거는 아마 6강은 모바일 빌드는 좀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하는 걸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받을 것도 많고 설치할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할 텐데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시면 좋을 텐데 문제 생기는 분들 봐드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인앱 결제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금까지 게임 만든 거에 비하면 밑에 세 개는 그러니까 SDK 같은 걸 넣었을 때 잘 동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동작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 부분에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다음에 이제 8강 때 괜찮다 싶으면 아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 올리는 것까지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방치형을 좀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 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5강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모바일 모듈 벌써 사신 분 있으신가요? 미리 사신 분? 아직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6강부터는 이제 모바일 모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없어도 오셔가지고 저 강연 거 보면서 참고하시는 것 상관없는데 있어야지 이제 실제로 익스포트가 돼서 APK 파일을 뽑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들어갈 거란 거. 좀 이따 강연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갈게요. 그래서 4강 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는데 한번 그래서 4강 요약을 해보면 4강 때 뭘 했었냐면 3강 때 이제 주인공 가운데 주인공 캐릭터까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4강 때는 이제 좌우에 동료 캐릭터 만들고 움직이는 걸 했고 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어서 했죠. 그래서 친구 업그레이드 플레이어 캐릭터 업그레이드하면 클릭했을 때 들어온 골드 올라가고 친구들 업그레이드하면 시간당 들어가는 골드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해놓고 세이브도 했고 세이브 로드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 클릭해서 클릭을 하면 일정 시간 동안 되는 것까지 작업을 했죠. 그럼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플레이어 캐릭터는 됐으니까 이제 주변의 친구에 관련된 친구 부스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바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예전에 작업하셨던 파일 다시 열어주시고요. 거기서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타임 프렌드는 30, 하나의 글로벌 프렌드 부스트는 0인데 설명을 하면 위에 있는 글로벌 프렌드 타임은 친구 보상 간격이고요. 밑에 거는 부스트가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 그 오토클릭이랑 비슷한 건데 좀 정직하게 만들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원래는 부스트 온오프를 체크하는 거 스위치가 있고 부스트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걸 지금 하나로 합친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그냥 부스트 타임이 빵이면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크리에이트에 작성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이 되셨으면은 뒤에 알람2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알람 2를 아마 열어보시면 시간이 35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아까 글로벌 타임 프렌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친구 골드 들어오는 간격이 우리가 지금 30프레임 1초잖아요. 그래서 알람 2에 보면은 예전에 30프레임마다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글로벌 타임은 30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만 바꿨을 때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게임 실행하면.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나중에 친구 부스트 발동됐을 때 이게 30이 아니라 숫자를 3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0.1초마다 보상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알람 2에 이걸 복사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타임 프렌드. 지금은 실행해도 바뀐 게 없겠죠. 왜냐면 앞에 값 30 그대로니까. 그 강연자로 제가 보낸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 제가 빨리 페이지 가서 모르겠다 싶으면 따로 띄워놓으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강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요청도 있으셨는데 강연 자료가 전 몰랐는데 드래그가 안 되더라고요. 보내드린 게 예전 거는요. 근데 지금 보내드린 거 아마 강연 자료 제가 카톡으로 공유드린 거 이번 거 있잖아요. 그건 아마 드래그가 될 겁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치지 마시고 강연 자료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될 거예요. CV 해가지고요. 뭐 직접 쳐보는 게 연습 차원에선 좋을 건데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드래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 드로우 버튼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아까 보면 화면에 오토클릭 옆에 친구 부스트 버튼을 만들려 온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버튼을 그리고 1050에 X 1150에 Y 720에 S 버튼을 그려라. 그리고 드로우 텍스트를 X 1150과 620-24에 오토클릭을 그려라. 이건 글자죠. 드로우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1150에 620에 코스트는 -10을 그려라. 라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라는 내용이고 밑에 이제 드로우 텍스트 1150에 이거 텍스트는 뭐냐면 이제 오토클릭 남은 시간이에요. 유지 시간. 얼마나 남아있냐 라는 거죠. 유지가. 안 돼 있을 때는 0이겠고 키면은 이 시간이 현재 오토클릭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요즘 PDF 같은 거 그냥 실행하면 윈도우에서 열리는 거 PDF 뷰어가 아니면 드래그가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PDF 뷰어면 아마 드래그가 될 텐데 요즘은 되나요? 예, 좋네요. 예. 그건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뷰어에서는 드래그가 되던데 윈도우 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뭐 요즘 엣지 아니면 크롬에서는 드래그가 되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된다니 다행입니다. 네, 좀 여유롭게 천천히 입력해 주세요. 보시면서.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하고 실행하면 화면 우하단에 이제 친구 부스트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 오토클릭 오른쪽에.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이제 이렇게 놓고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생길 거예요. 이렇게 버튼이요. 지금은 아직 클릭을 안 만들었으니까 보이기만 하고 동작은 안 하겠죠. 지금 0초 이렇게 다들 나오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혹시 입력 다 안 되셨으면 좀 기다릴까요? 다 되셨나요? 오케이입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버튼만 만들었지 아직 클릭이 안 되는데 클릭 쪽을 진행을 해보면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캐시와 요구 자원을 체크를 해서 캐시가 요구 자원보다 적으면 실패겠죠. 여기 캐시는 여기 이거랑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캐시가 요구 자원과 같거나 크면 성공이고 성공하면 일단 요구 자원 그러니까 10을 까고 캐시에서 10을 까고 한 다음에 5초간 0.1초마다 친구 입수값만큼 자원을 입수하고 5초 뒤엔 부스트가 정지됩니다. 라는 구조로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부스트는 5초간 유지되는 거죠. 타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된 다음에 여러분이 본인 게임을 만드시거나 지금 테스트할 때 마음대로 다르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쪽을 해주면 일단 쭉 입력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위에 나오는 이건 마우스 X, Y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 버튼 영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X가 1150-128보다 작고 그러면서 X가 1150 플러스 128보다 크면 X랑 한 다음에 Y가 720보다 낮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버튼 영역이죠 이게. 일단 이
저 버튼 영역 내를 이 글로벌 마우스 레프트 릴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 내를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캐시가 10보다 만약에 크면 캐시에서 10을 까고 글로벌 타임 프렌즈를 5 곱하기 30으로 하라라는 얘기죠. 왜 5 곱하기 30으로 하냐면 150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건데 저희가 1초가 30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5초니까 5초간 유지하라는 뜻이죠. 이 5의 숫자를 바꿔주는 게 초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1초가 30프레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성공 쪽이네요. 성공. 뒤에 아마 제가 실패는 아마 효과음이 나오던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성공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실패가 있는지 저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겠죠. if 글로벌 캐시가 10보다 작으면 실패겠죠. 실패했을 때는 아마 이런 건 없고 대신 뭐 효과음 같은 거 삐빅 소리 정도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게임 만들 땐. 그리고 이제 스텝에 추가를 할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텝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친구 부스트가 동작 중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들어가면 윗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글로벌 타임 친구 부스트 숫자가 0보다 만약에 크면 스텝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프레임마다 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마다 친구 부스트 타임을 1씩 깎아라. 그리고 글로벌 친구 부스트 타임을 30이었잖아요. 그걸 6으로 바꿔라. 0.2초마다 들어오겠네요. 0.2초마다. 0.2초로 바꾸는 거고 밑에 내용은 그러다가 여기서 1씩 깎잖아요. 프레임마다 친구 글로벌 친구 부스트 값을 1씩 깎잖아요. 깎다가 얘가 0이 되면 친구 골드 들어온 타임을 30으로 되돌려라 라는 거죠. 이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만약에 친구 부스트 타임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동작 중이면은 6프레임마다 골드를 주도록 하고 밑에 거는 0이면은 꺼졌으니까 다시 30으로 되돌려라 라는 거죠.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할 거 그렇지만 이제 6강 이후로 나가는 이제 인앱 결제나 광고 같은 거는 저도 코드를 보면 잘 모르는데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인앱 결제나 광고 같은 게 아닌 기본 로직은 지금처럼 if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게임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이 부분 대신 이제 좀 익숙해지실 부분,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코딩을 한다 치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복잡한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 만들 때 이렇게 상황을 제한해서 0보다 크면 0이면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경우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코딩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드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된다면 실행해보시면 역시 실패는 딱히 작성을 안 해놨네요. 클릭을 이제 실행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 주변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아직 없겠구나. 하면은 골드만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 거예요. 아직 친구가 더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지금 클릭해보면 0.2초마다 들어올 겁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제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했는데 클릭은 되고 지금 보면 아마 실행 클릭은 되고 이 녹색 숫자도 빠르게 올라올 텐데 아마 얘네가 더 빨리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친구 부스트에 빨리 움직이기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트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스피드 프렌드는 0.025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내용은 말 그대로 친구 속도인데 속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속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글로벌 스피드 프렌드는 0.025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 스피드는 0.025다. 우리가 하려는 거 이제 부스트 발동 중에는 좌우의 친구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넘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알람 1을 가보시면은 지금 이미 입력이 돼 있을 텐데 이 0.025를 지우고 대신 아까 입력한 글로벌 스피드 프렌드로 이제 바꿔주세요. 이 0.025 지우고. 지금 알람 1이 이제 그거 친구 움직이는 거 제어하고 있던 건데 이제 그걸 0.025를 지우고 글로벌 스피드 프렌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은 지금은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위에 입력했듯이 값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지금 자체는 바뀐 게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스트 중일 때 저 값을 바꿔주는 것을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바꾸는 거니까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쪽인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스텝에 그 뭐지 친구 부스터 스텝에 작업한 거 밑에다 이렇게 한 줄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 부스트가 발동돼 있을 땐 글로벌 스피드는 0.1, 4배 빠르게 했네요. 4배. 4배 빠르게 되고 글로벌 스피드 프렌즈 만약에 0일 때는 0.06. 그래서 아까 친구 부스트 스텝 만든 거 밑에다 이 두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봤듯이 위에 쪽은 이제 친구 부스트가 발동 중일 때는 속도를 0.1, 발동이 멈췄을 때는 0.025로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동 중일 땐 4배 빠르게 움직이고 발동 중이지 않을 때 0.05, 그러니까 기존 속도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거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신 다음에 친구 부스터 눌러보시면 아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되면 친구 부스터도 끝난 거고요. 이제 세이브 로드를 진행을 안 했군요. 이제 중요한 세이브 로드 쪽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가셔가지고요. 스크립트 항목 있잖아요. 스크립트가 어디냐면 서지 상황 여기 보면 여기에 스크립트 있거든요. 오른쪽에 스크립트 아마 스프라이트에서 패스 아래 스크립트 있는데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에 가셔서 게임 세이브 쪽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INI 오픈 이거는 세이브 INI라는 파일을 오픈하라는 건데 이게 게임 메이커에서 오픈을 시키는데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픈하고 세이브 INI라는 걸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INI write real 이거는 그냥 뭐냐면 이제 세이브의 1번 항목에다가 글로벌 워터를 저장해라. 2번에다가 글로벌 캐시를 저장해라. 11, 12, 13에 한 건데 3, 4, 5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획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1, 2, 3, 4, 5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에서 글로벌 플레이에서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게임에서 저장해야 될 정보는 저렇게 5개예요. 지금 글로벌 워터가 골드, 캐시, 하나의 플레이어의 레벨, 친구 레벨 2개.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걸 스크립트로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그러실 텐데 실제 게임 만들어 보시면 특히 모바일로 게임 만들면 세이브를 거의 상시해야 되는데 매번 세이브할 때마다 이거 복사해서 붙이기는 거 귀찮고 그렇다고 오타라도 나오면 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에 게임 세이브라고 만들어 두시면 아무 데서나 게임 세이브 입력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될 테니까 편하죠. 그래서 게임 세이브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은 INI, 세이브 INI의 파일을 열거나 없으면 만들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INI에다가 저희 나온 대로 세이브 1 하고 글로벌 워터 값에서 1, 2, 3, 4 해서 5개를 지금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 INI 판 메모장 같은 거거든요. 메모장 같이 INI 파일을 열고 거기다 이 값을 적고 클로즈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한 다음에 윈도우에서 검색을 해서 세이브 INI로 찾아보시면 그 파일이 컴퓨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열어보시면 이 값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값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원래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지금은 아마 저장을 한 거를 INI 파일을 이것까지 작업한다 열어보시면 보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열면 이 값이 그대로 다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안 관련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되면 6, 7, 8강 진행을 할 때 이런 세이브 파일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진짜 해킹을 하려고 하면 보안을 해도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라도 복호화 해가 디코드에서 64비트로 해서 복호화 걸어놓기만 해도 일반인들이 바로 열어서 고치는 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주면 좋긴 합니다. 네,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접 입력해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자기 게임 만들 때 구조만 알면 되잖아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저장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세이브를 했으면 로드 해야죠. 여기 글씨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는 됐고 이제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 게임 로드라고 해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명하면 맨 위는 그거죠. 만약에 세이브 INI가 있으면, 없으면 로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브 INI 파일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INI 파일을 열고 연 다음에 이제는 적는 게 아니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글로벌 워터 값은 INI 리드 해가지고 세이브의 1번 항목에 있던 값으로 불러온다. 캐시는 2번에 있던 값 불러오고 한 다음 밑에 플레이어 레벨, 친구 레벨 1, 친구 1의 레벨, 친구 2 레벨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이랑 값이 매칭이 돼야죠.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제가 아까 전 1, 2, 3, 4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11, 12, 13으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값을 못 불러오겠죠. 값을 아까 전이랑 같게 입력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서 값을 5개 불러온 다음에 INI를 닫으면 이제 닫힙니다. 이 경우에 딱히 저장이 되진 않고요. 닫힙니다. 저장이 되겠네요. 저장이 되고 닫는데 쓰지 않았으니까 의미가 없죠. 불러오기만 했지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로드 스크립트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했으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쓰는 법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세이브를 할 상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저희 두 가지 상황 정도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다 놨을 때죠. 마우스를 클릭했다 놨을 때 가장 하단에 넣으면 그때마다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베스트한 초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우스 클릭을 연타하면 그때마다 저장이 되겠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마우스 글로벌 레프트 리리즈의 맨 하단에 게임 세이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다 놓을 때마다 세이브가 되겠죠. 실행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맨 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다가요. 이건 뭐 간단하니까 괄호를 옆에 이 괄호 좌우를 넣어주시는 거에 중요해요.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보면 아마 맨 밑에 넣었을 거예요. 네, 맨 밑에 이렇게 맨 밑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게임 세이브 클릭해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세이브 되겠네요. 넣었네요. 네, 됐고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이거죠.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에다가 알람 4를 추가해가지고 알람 4를 추가해주세요. 크리에이트 시스템의 크리에이트 4에 알람 4는 1. 그래서 알람 4번을 만들어 주시고요. 알람 4는 1을 추가를 해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알람 4를 추가를 해준 다음에 해주시면 되죠. 알람 4는 30, 게임 세이브.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초가 30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1초마다 세이브 계속 하는 거죠. 1초마다. 맨 처음 크리에이트에서 알람 4를 만들어 주시고 한 다음에 알람 4를 추가한 다음에 거기다가 4는 30해서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지금 보면 1초마다 돌아가는 거 알람 지금 1, 2, 3, 4번 중에 보면은 1초마다 돌아가는데 따로 만든 거는 나중에 게임 만드실 때도 세이브 같은 거, 이 세이브 타임 같은 거 따로 관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보면은 게임마다 틀린데 유니티 같은 거나 딴 거로 만들 때 어떤 분은 이제 0.5초마다 세이브를 자동 세이브를 하는 게임들도 있고요. 느리게 하는 거는 한 10초마다 세이브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자동 세이브를 이거는 따로 제가 만드는 이유도 그건데 저희 지금 만든 이 클리커는 매우 작은 게임이니까 그냥 1초마다 자동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규모가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몇 초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좀 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적당히 여유를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세이브가 끝나면 로드인데 로드는 언제 하면 되냐고 하면 저희는 지금 막상 로드할 상황이 한 군데밖에 없죠. 게임을 껐다 켰을 때. 그래서 로드를 언제 만드냐면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에 추가하면 되는데 맨 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세이브처럼 시스템 크리에이트에 맨 밑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맨 처음에 게임 실행하면 시스템 크리에이트에 있는 게 쫙 실행된 다음에 맨 밑에 로드에서 불러와서 값을 다 덮어 씌우겠죠. 위에다 넣으면은 에러가 나든가 아니면은 에러가 안 나더라도 기껏 불러온 값이 리셋되겠죠. 그럼 큰일이죠.
그래서 로드는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의 맨 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맨 밑에. 게임 로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해놓으면 되죠. 크리에이트의 맨 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일단 클리커는 완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몇 가지 정도만 약간 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작업을 하려는 거는 레벨업 시 거대화. 지금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도 그렇고 적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플레이어가 그렇지만 레벨업 했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벨업 보상이 없으니 레벨업 할 때마다 좀 크게 해보자라는 거고요. 좀 실행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네. 보면은 오토클릭 레벨업을 이렇게 하면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죠. 이렇게 점점 커지도록 하는 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버도 좀 이따 피버도 만들 거예요. 피버는 클릭을 할 때마다 돼서 50피트 50번 클릭이 되면 오토클릭 같은 게 자동으로 일정 시간 발동되는 거죠. 요즘 게임들에 다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볼 만한 건 거대화부터 먼저 해보자. 그럼 이제 거대화 쪽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크리에이트에 3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의 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친구 관련된 키입니다. 친구 캐릭터. 그래서 이거 세 줄을 입력을 해주시면 크리에이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세이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딱히 관계는 없어요. 저장된 정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세이브 위에다가 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장된 정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레벨업 플레이어는 1 플러스 어쩌고 이거는 지금 보면 첫 번째 건 플레이어의 키고 두 번째, 세 번째 건 그거죠. 그러니까 1이 기준값이고 퍼센트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1이 기준값이고 레벨이 1 올라갈 때마다 키가 5%씩 커지는 거죠. 1이 기준값이고 5%씩 커지게 할 생각으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1 플러스에. 그래서 이거를 이 세 줄을요 이제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트 할 때 한 번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레이어 레벨보다 큰 걸 계속 반영해 줘야 되죠. 계속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이 세 줄을 복사해서 스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텝에 복사해서 넣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계속 감시하는 거죠. 게임에서 이제 돌면서 플레이어 레벨 값이 올라가면 즉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은 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레벨 값이 올라가면 이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되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에다가 이 세 줄 작성하신 걸 컨트롤 C V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시스템에 드로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제 플레이어부터 볼게요. 플레이어인데 이거 위에 거는 플레이어 캐릭터고 밑에 플레이어 그림자잖아요. 이거 예전에 우리 벌써 2강 때인가 3강에 했었던 거니까 꽤 예전인데 플레이어 캐릭터랑 그림자랑 관련됐는데 이 부분 글로벌 스케일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곱하기 글로벌 레벨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뒤에 이만큼 붙여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글로벌 레벨업 플레이어 이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자도 똑같죠. 그림자도 마이너스 글로벌 스케일 여기까지 똑같은데 뒤에다 글로벌 레벨업 해서 이 위에 플레이어랑 그림자에 둘 다 이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커지겠죠. 이게 곱하기 더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랑 플레이어 캐릭터랑 그림자에 둘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조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말 그대로 그냥 플레이어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5%씩 키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이지 뭔가 코딩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아까 찾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면 이제 아니네요. 이거 다음 건 친구구나.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글로벌 스케일 부분 찾아가지고요.
뒤에다가 곱하기 해서 얘는 글로벌 레벨업 프렌드 1이겠죠. 친구의 그 그림이랑 친구의 그림자잖아요. 친구랑 친구 그림자 뒤에 곱하기 글로벌 레벨업 프렌드 1, 프렌드 2 각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프렌드 1, 프렌드 2. 네. 플레이어랑 똑같아요. 그 뒤에 y값 스케일 뒤에 곱하기 글로벌 레벨업 프렌드 1, 친구 2는 프렌드 2. 그래서 뒤에 친구 1, 2의 뒤에 캐릭터랑 그림자 값에다가 이거 두 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랑 친구 1, 2 모두 이제 작업이 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서 레벨업을 해보시면 점점 이렇게 커질 겁니다. 좀 더 게임스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되면요. 아무래도 그냥 숫자만 올라간 것보다는 크기가 커지면 레벨업한 것 같은 티도 날 거고, 여러분 나중에 만드시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 이 정도까지는 하면 좀 게임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수치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레벨업 했을 때 뭔가 피드백이 그래도 있어야 게임스러운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보면은 이제 지금 아마 이거 레벨업 쭉쭉쭉 해보시면요, 지금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레벨업 하면 이렇게 자원이 가려요. 아마 이렇게 가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자원 가릴 건데, 가리지 않도록 처리를 할 건데 별건 아니고, 이 드로우를 열어서 보면 자원이 아마 우리가 맨 처음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이제 위에 있을 거예요, 값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드로우에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드로우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린 게 화면 앞쪽으로 나오니까 자원 값을 위에서 그린 게 아니라 아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숫자가 다시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가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새로 시작. 새로 시작 기능은 별건 아닌데 역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문의를 예전에 주신 분도 있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어쨌든 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테스트를 하실 때도 편할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기능이 있으면. 일단은 키를 써볼게요. 보통 PC로 테스트하니까 키업에 쭉 레터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키업에 레터에 가면 n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키보드 N 누르면 게임을 리셋할 겁니다. 네. 그래서 키업에 n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모바일 게임 만들 땐 그렇지만 PC 게임 만들 때는 단축키로 키보드도 많이 쓰실 테니까 이것도 연습하는 김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한 n에다가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최초로 리셋해 주는 거죠. 키 n 추가한데 내용 내에다가 워터도 0으로 바꿔주고 캐시도 100으로 되돌리고 플레이어 레벨도 1, 친구 1, 2의 레벨은 0으로 되돌리는 거죠. 말 그대로 초기 값으로 되돌리면 새로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일이 입력하시기 귀찮으시면 기존에 그 크리에이트에 있던 거 복사해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새로 시작도 그렇지만 테스트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이 값을 지금은 최초 값으로 했으니까 새로 시작인데, 이게 만약에 값을 바꿔가지고 캐시를 예를 들어 만으로 했다라고 하면 최초가 아니라 이제 변수 테스트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R은 리셋으로 쓰고 Q는 게임 종료 해놓고 뭐 숫자 1, 2, 3, 4, 5, 6, 7, 8 같은데 제가 원하는 값을 세팅해놓고 게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걸 응용하시면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이니까 다 초기 값으로 했는데 원하시는 값으로 하면 테스트 기능으로 매우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 뭔가 했는데 종료. 종료. 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해서 작성을 하면 글로벌 타임 오토클리랑 친구 부스트도 0으로 해놓으면 N 누르는 순간 이제 오토클리랑 친구 부스트도 정지가 되겠죠. 0 하면.
얘네도 0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걸 실제 만들 때 이건 좀 뻔하지만 실제 게임 만들 때 새로 시작이라든지 테스트할 때 깜빡 잊고 이런 기능 같은 거 빼놓으면 그 새로 시작했는데 오토클릭이나 친구 부스터가 켜 있는 상황에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클릭이랑 친구 부스터 꺼주면 이제 실행해서 N 누르면 전부 초기 값으로 딱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나가서 뭐 하는 김에 꼼꼼하게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get gold 알람 1도 한번 켜주시면 자원 익수 그 초록색 나온 거 있잖아요. 걔도 이걸 한번 실행해주면 이펙트도 제거가 될 겁니다. 알람 1의 내용이 뭐냐면은 get gold 오브젝트 보고 이제 스스로 디스트로이 되라는 거냐. 그러니까 N 눌렀을 때 이것까지 입력을 해놓으면 녹색으로 나오는 이펙트도 싹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N 누르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펙트까지 지우면 네, 그래놓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N 누르는 순간 싹 초기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런 거고요. 지금 사실 새로 시작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시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 기능으로도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다는 내용이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김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키보드를 쓴 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키 쓰는 것도 연습할 겸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보너스 세 번째가 피버입니다. 피버가 뭐냐라고 하면 피버는 이제 일정 숫자 이상 클릭을 하면 그 시간 동안 오토클릭과 같은 효과가 발동이 되고 캐시가 없어도 오토클릭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보통 오토클릭이랑 겹쳤으면 더 좋죠. 그래서 최근에 잘 만든 클리커 게임들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클리커 게임들은 다 쓰고 있죠. 피버가. 그래서 저희도 하는 김에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피버까지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피버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피버를 만드는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피버 카운트는 0, 피버 타임 0 하고 알람 5는 1 이건데 첫 번째 피버 카운트는 그건데요. 클릭을 한 횟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50번 클릭하면 피버가 발동이 되는데 그 카운트 얼마나 클릭했냐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타임은 피버의 지금 시간.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앞에 친구 부스트나 그런 것지만 스위치의 역할을 겸할 거예요. 0일 땐 피버가 안 켜져 있는 거고요. 0보다 크면 피버 발동 중인 거고요. 알람은 이제 지금 말한 걸 감시하는 값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좌상단에 이제 피버랑 피버 카운트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 텍스트 해서 80에 20의 피버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x80 y20에 피버라고 글씨를 적고 밑에 x80에 y60에 피버 카운트 아까 전에 몇 클릭 했냐 나누기 50분의 몇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두 줄 입력을 하면 이제 좌상단에 피버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몇 카운트까지 내가 클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임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 입력을 할 때 원래 이 위에 피버 같은 경우 원래 스트링 괄호 피버 하고 닫아야 되는데 하나만 할 때는 스트링을 생략해도 돼요. 위에는 그래서 하나니까 생략했는데 밑에는 하나, 두 개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링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위에도 해야 되지만 이건 편하니까 하나만 할 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두 개 할 때 깜빡 잊고 스트링 안 적으면 오류 나는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좌상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피버,
0에 50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잘 입력을 하신 겁니다. 이제 표시를 했으면 실제 숫자를 올려야겠죠.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카운트 올라가는 거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if 피벗 타임이 0이면 피벗 카운트 플러스 1. 왜 피벗 타임이 하냐면 피벗 중일 때도 클릭하면 무한 피벗 발동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피벗 발동 중이 아닐 때만 피벗 카운트가 1 올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피벗 중이 아닐 때 클릭을 할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벗 타임일 때는 클릭해도 카운트가 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는 올라갈 거고요. 이제 숫자 올라가는 것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50 꽉 찼을 때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발동, 피벗 카운터가 이제 발동 값에 도달한 피벗 발동이 되고, 발동 중에는 카운트가 0이 되고, 발동 중에 오토클릭처럼 자원이 입수되면서 발동 중에는 피벗 카운트 상승하지 않는데, 상승하지 않는 건 아까 처리했죠. 그럼 이제 나머지만 하면 되는 거죠. 카운트 0으로 만들고 0.1초 들어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값이 이제 입력을 해야죠. 두 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마우스 글로벌 리프트 릴리즈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if 피벗 타임이 0이면은 이거였는데 위에다가 if 피벗 타임 카운트가 50보다 작으면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전에는 그냥 피벗 타임이 0이면 무조건 1씩 올라가는데 지금 추가를 한 건 카운트도 5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피벗 타임이 0이면서 동시에 카운트도 50보다 작아야 카운터를 1 더한다 라는 거고요. 이 밑에 이어서 작업할 건데 일단 이걸 입력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입력한 데에다가 위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위아래에다가 이 괄호 하는 거 깜빡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아래는 그거죠. 만약에 피벗 카운트가 이거 설명을 하면 이제 밑에는 이제 위에 이렇게 했으면 아래 이제 이걸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하면 이제 만약에 피벗 카운트가 아까 위에는 50보다 작으면이잖아요. 밑에는 이거죠. 만약에 피벗 카운트가 50보다 크면 피벗 카운트는 0이고 피벗 타임을 5 곱하기 10으로, 이것도 역시 50이 아니라 5 곱하기 10으로 한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작업을 할 알람에서 체크를 0.1초마다 하게 할 거,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0.1초니까 1초에 10번 발동되고 그게 5초 곱하기 5니까 5초간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입력을 해주시면 화면을 열심히 클릭을 해서 50번 클릭이 되면 50이 되는 순간 카운트가 0이 됨과 동시에 피벗 타임이 50이 충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린 지금 그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화면을 클릭을 50번 하다가 50이 되면 카운트 0으로 만들고 50 충전하는 것까지 했죠. 숫자를 피벗 타임을 50으로 충전한다고 하니까 약간 웃긴 얘기긴 하지만 5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했고, 그럼 이제 발동을 시켜야죠. 0.1초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할 때 보면 알람 5는 1 넣었었잖아요. 여기 알람 5는 1 넣으셨죠. 그럼 이제 알람 5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람 5 추가를 해주시고요. 오 시스템에 알람 5를 추가해 주시고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알람 5를 추가해 주시고 알람 5 안에 이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면 이제 알람 5는 3이라는 건 3프레임마다 알람 5를 계속 반복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3프레임마다. 만약에 피벗 타임이 0보다 크면 발동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0보다 크면 피벗 카운트를 이건 오타 같은데 카운트가 아니고 타임입니다. 이거 카운트가 아니라 타임이에요. 타임. 아마 마지막 제가 보내드린 거에는 타임이라고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만약에 피벗 타임이 0보다 크면 피벗 타임을 1씩 깎으라는 거거든요. 1씩. 그러니까 이건 카운트가 아니고 타임이에요. 타임. 이건 제가 나중에 최종 버전 이거 PPT 보내드릴 때는 수정해서 드릴게요. 피벗 카운트가 아니라 피벗가 크면 피벗 타임을 1씩 줄이고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밑에는 그거랑 똑같죠. 오토클릭이랑 똑같은데 워터 값을 글로벌 겟 플레이어에
그 입수값만큼 올려주고 밑에는 사운드잖아요. 밑에는 사운드 틀어라라는 건데 여기 밑에는 제대로 돼 있네요. 다 틀리고 이 마지막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피벗 타임이 0보다 크면 피벗 타임을 일시 깎으면서 밑에 세 개 그 자원도 입수하고 소리도 틀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람 5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위쪽에는 왜 카운트라고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릭을 하면 아마 발동이 될 거고요. 이제 발동 중에 발동 중도 오토클릭처럼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스템의 스텝에 가보시면요 오토클릭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토클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수정을 하냐면은 중첩해서 쓰려고 해서 그래요. 중첩해서 오토클릭일 때 빨리 움직이는데 그 피벗까지 겹치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일 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글로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타임이 돼 있는데 피벗 타임이 0이면 스피드는 0.1이고 만약에 피벗 타임이 0보다 크면 0.15 해놓으면 더 빠르게 2배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흰색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여기 예전에 글로벌 스피드 0인 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처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앞에 입력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토클릭 발동 중일 때 피벗 타임에 대해 가지고 속도를 가중을 더한 거고요. 그럼 이제 뒷부분은 이건 뭐냐면 오토클릭 발동 중이지 않을 때도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건 뭐냐면 이것만 작업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오토클릭 발동 중일 때 피벗가 겹쳤을 때만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토클릭 발동 중이지 않을 때도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아마 이렇게 글로벌 스피드 플레이 이렇게 0.25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역시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클릭 중이 아닐 때 오토클릭이 아닐 때 피벗 타임이 0이면 0.025 그대로 오토클릭 중이 아닌데 피벗 타임 중이면 0.1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거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오토클릭 위에 아까 전에 잡아놓은 거 오토클릭 중일 때 피벗냐 아니냐 이번 거는 오토클릭 중이 아닐 때 피벗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전부 지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가지 경우. 이거는 오토클릭이 아니면서 피벗도 아닐 때 밑에 건 오토클릭은 아닌데 피벗 중일 때 이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오토클릭 중일 때도 오토클릭 중일 때 피벗면 2배 중첩돼서 2배 더 빨라질 거고 그러지 않을 때도 빨라지는 게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면 이제 피벗을 해가지고 한번 오토클릭해서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하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피벗 연출인데요. 연출인데 가운데 피벗 글자 같은 거 나오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정말 끝이니까 마지막으로 힘내보죠. 네, 시스템 크리에이트에 피벗 스케일이랑 피벗 스탯은 해서 이렇게 하고 알람 6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지금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50회를 연타를 해봐야겠네요. 우와. 네, 여기서 뭐 하려면 이거 가운데 글자 해보려는 거거든요. 좀 티가 더 나죠? 피벗 중인 게. 네,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크리에이트에다가 이제 피벗 스케일과 피벗 스탯 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알람 6를 추가를 해주세요. 이제 6번에서 저걸 통제할 겁니다. 피벗 스케일은 말 그대로 그 글자 나오는 거 스케일 조절하는 데 쓸 거고 피벗 스탯은 용도가 뭐냐면 글자가 지금 커지는 중이냐 작아지는 중이냐를 체크하려고 한 거예요. 0이면 아마 커지는 중이고 1이면 줄어드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두 가지 값으로 그 피벗 글자를 조절할 겁니다. 알람 6은 저 두 개를 통제할 거고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다 입력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알람 6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알람 6은에서 알람 1을 켰잖아요. 6을 켰으면 이제 6에다가 이제 6을 시스템에 알람 6을 추가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쭉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글을 안 적어놨는데 알람 6을 추가해 주시고 이제 위에서부터 말하면 알람 6은 1이라는 건 이건 1프레임마다 실행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1프레임만 실행할 거면 스텝에 넣어도 되는데 제가 6으로 분리한 거는 지금 사라진 속도를 스텝에 넣어놓으면 이런 걸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효과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임을 만들 때는 아마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습하는 셈 치고 알람 6으로 따로 뺀 건데 귀찮으시는 분은 여기 알람 6이 아니라 스텝에다 이 아래 내용을 넣어도 똑같이 동작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람 6은 1 해놓고 밑에 이거는 피벗 스케일이 혹시 2보다 크면 글자가 커지다가 2보다 크면 피벗 스탯은 1로 바꿔주고 반대로 피벗가 작아져서 1보다 작아지면 0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벗 스케일은 없어지진 않고 1배랑 2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죠. 1배랑 2배 사이에서 글자 크기는 1배랑 2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 아래 이어서 얘기한 게 이렇게 스케일을 체크를 했으면 밑에 이제 스탯을 반영해야죠. 위에는 이제 스케일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알람이 스케일에 따라서 스탯 값을 바꿔주면 반대로는 이제 스탯 값에 따라서 스케일을 바꿔줘야죠. 이 밑에 한 건 이 밑에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피벗 스탯이 0이면 스케일을 0.2를 키워라 라는 거고요. 프레임마다. 반대로 피벗 스탯이 1이면 스케일을 0.2씩 줄이라는 이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알람 6번에서 피벗 글자를 크기를 제어를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람 6에서 6번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속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게임 따로 만드실 땐 조절을 해보세요. 그런 걸 값에 자기 게임에 맞는 느낌 같은 걸 보셔가지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력 되셨나요? 오케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통제를 했어도 이제 마지막 그려야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쓴 값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설명하면 만약에 피벗 타임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발동 중에 알 때는 이 글씨를 화면에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벗 타임이 0보다 크면 즉 피벗 타임일 때 이거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이 드로우 텍스트 트랜스폼드라는 건 우리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냥 건데 우리 그림을 크기를 조절하는 그 드로우 스프라이트 언더바 ext 엑스트라 옵션이 있듯이 글자도요. 드로우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드로우 텍스트 엑스트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 뭐냐면은 트랜스폼은 기존의 드로우 텍스트에 확장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뒤에 입력을 하면 일단은 640에 드로우 텍스트 언더바 트랜스폼은 아마 T까지 쓰면 나올 겁니다. 화면에 자동 완성으로. 드로우 텍스트 트랜스폼드하고 앞에는 640에 X640, Y360에 피벗라고 쓰고 뒤에 이 값이 뭐냐면 피벗 스케일 그 글자의 스케일인 거예요. X 스케일, Y 스케일, 그 맨 마지막에 0은 앵글일 거예요. 각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벗 글자를 드로우 텍스트 트랜스폼드 한 다음에 640, 360 피벗하고 피벗 스케일, X 피벗 스케일, Y 피벗 스케일 하고 0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사실 드로우 텍스트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게임 만들 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글자가 깨지지 않는다고만 하면은 애초에 처음에 게임 만들 때 폰트를 많이 쓰고 싶지 않으시면 큰 폰트를 하나 세팅해 놓은 다음에 작은 글자는 작은 폰트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축소해서 뿌리면은 폰트를 굳이 게임에 여러 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게임 용량이 좀 줄겠죠. 그런 용도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용량 줄이거나 할 때도 좋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폰트를 작게 그릴 때 좋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들락날락 크기를 하지만 크기를 그렇게 조절 안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글씨 뿔 때 0.5, 0.5 해놓으면 그냥 50% 축소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되고 실행하시면
아마 피버 아까 전처럼 나올 겁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하면 이제 정말 클리커는 완료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짝짝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뭔가 이거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바로 방치형인데 방치형의 기능이 별게 없긴 해서 한데 미묘한데요. 지금 좀 쉬고 약간 시간이 제가 지금 제가 리허설 했을 때는 시간이 맞긴 할 텐데 약간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닌 걸릴 수도 있는데 약간 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 쉬고 지금 바로 할까요? 뭔가 아무나도 이럴 때 먼저 의견 주시는 분이 그런데 그럼 일단 그냥 지금 쉬셔야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바로 하고 좀 빨리 끝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죠. 네, 그럼 방치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치형 게임은요, 일부러 지금 보면 뭔가 게임 쪽으로 된다기보다는 방금 할 때 방치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클리커랑의 차이는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어이구, 2번 실행해서 제가 내는데 방치형의 차이 뭐냐면 글자 좀 작은데 보이세요? 여기 레벨이 있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는 지금 게임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치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타임이 이 타임이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있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면 컴퓨터 아니면 폰의 시간이에요. 구글 타임을 불러온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그건 좀 복잡해서 만약 요청이 있으면 다음 6번째 시간에 바로 모바일 들어간 게 아니라 구글 타임 불러온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장난질이라고 해야 하나? 손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현재 값이에요. 679326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현재 값이고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이제 목표 골 값인데 지금은 골을 지정 안 했으니까 이미 지났는데 이게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15초 이렇게 시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 골 값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 값에서 현재 타임을 뺀 값이 이건 거죠. 남은 시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목표 타임에서 현재 시간 빼면 거죠. 딱 되면 0 됐잖아요. 그럼 이제 OK를 누르면 올라갔죠. 10으로. 방치형은 결국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눌러놓으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반영이 된다는 게 클리커랑 다른 거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포인트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잠깐만요. 랩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는 두 번째 15초죠. 게임 끄고 잠깐 있다가 실행을 다시 하면 현재 시간 반영을 해서 지금 줄었죠. 시간. 오케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치형 게임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지금 테스트 앱으로 시간을 지금 15초로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방치형 게임 해보면 레벨이 나중에 올라가거나 하면 막 5시간, 10시간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낸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놨는데 제작 완료까지 1시간 걸리고 30분 걸리고 그거 기다리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방치형의 클리커랑 다른 부분은 그거예요. 클리커는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 게임성이면 방치형은 사실 이 부분이 더 요즘은 게임들이 상업 게임들 다 돈 버는데 쓰는 거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 켰을 때 시간 가는 건 진짜 간단해요. 그런데 복잡한 거는 껐다가 켰을 때 그 시간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작업한 건 그중에서도 제일 쉽게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잡하게 구현하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만든 클리커는 이건 지금 설명이 잘 되면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좀 약간 헷갈리면 시간이 10시 정도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 클리커에 비하면 훨씬 덜 게임스러운데 방치형은 핵심은 이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아까 클리커랑 다 똑같고 결국 노가다하고 여러분들이 기존 배운 걸 응용하는 건데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 부분만 해서요. 원래는 방치형만 가지고 6강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좀 사실 이 부분 빼고는 클리커랑 다 동일한데 똑같이 또 그거 노가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능 중시로 하는 게 좀 엑기스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치형은 이렇게 이 기능 위주로 설명 갈 겁니다. 네, 그럼 이해되셨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방치형 기본적인 구성은 클리커랑 동일해요. 방치형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방치형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이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클릭과 동일하되 차이점은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고 재접속 시에 접속 종료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해서 반영을 해줘야죠. 그런 거고 보통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걸 대가로 인앱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는 식으로 게임을 만들죠.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기다리기 싫으니까 돈을 쓴다.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외 기능들은 클리커랑 동일해요. 그냥 사실 대부분의 게임이 동일하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보내드린 그 리소스 보면은 카톡으로 공유한 데를 열어보면은 아마 방치형 리소스 제가 카톡 공유 드렸죠. 거기 열어보면은 이거저거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3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SBG 플레이어 버튼 이렇게 3개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등록하시는 법은 혹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여기 뒤에 볼게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 한 다음에 임포트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 한 다음 임포트해서 이렇게 3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3개. 배경이랑 플레이어랑 버튼. 깔끔하죠? 사실 플레이어는 입력 안 해도 딱히 관계는 없어요. 이번에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따로 만드세요.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방청이니까 지금 기존 프로젝트가 아니라 뉴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뉴 프로젝트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닫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할 때 이 뉴 누르시고요. 이거 고르셔야지 됩니다. 이 랭귀지 왼쪽에 드래그 앤 드랍 가끔씩 누르시는 분이 있던데 게임 메이커 랭귀지로 해서 새로 열어주시면 돼요. 저도 닫아버렸네. 잠시 실행. 그래서 3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창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다시. 네, 이렇게 배경, 플레이어 버튼. 딱히 플레이어가 뭔가 기능을 가질 거 아닌데 왠지 가운데 플레이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플레이어는 스킵 할까나? 플레이어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배경이랑 버튼 2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가 딱히 기능을 가지진 않을 거거든요. 아까 전에 게임상에서 봤을 땐 플레이어 캐릭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걸 강연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다들 몇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제 지겨우실 텐데 지금 배경이랑 버튼만 일단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버튼 2개 리소스 등록을 해주시고요. 혹시 막히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플레이어는 뭐 됐다 치고 배경 일단 플레이어는 특별히 없으니까 넘기고 할게요. 버튼은 기준점을 하단 중앙으로 바꿔주세요. 버텀 센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 중앙으로요. 버튼 이거 중심 바꾸는 건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열어서 스프라이트 열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서 여기서 버텀 센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단 중앙으로요. 네, 십자키가 이렇게 생겼죠? 보면 바꾸면. 중앙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사운드 스킵을 할까요? 아니 그럼 너무 반대로 이러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네요. 사운드는 등록을 해보죠. 사운드는 뭐 등록을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한두 개라도 입력을 해주세요. 하나라도. 혹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운드 만드는 거는 기억나시겠지만 크리에이트 사운드로 만들고 이름 입력하고 여기에 이거 클릭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사운드는 거기에 같이 들어있고요. 3개 다 등록하실 필요 없는데 뭐 하나만이라도 그냥 연습하는 셈 치고 입력해 보시도록 하세요. 지금 이 방치형의 포인트는 사운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연습하는 셈 치고 배경음이나 클릭 업그레이드 중 하나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걸로 벌써 기반 작업 끝났고요. 바로 제작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룸인데요.
이번에는 룸을 세로로 만들 생각입니다. 딱히 세로로 하진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 세로로 진행을 해볼게요. 가로니까 이번에. 룸에서 룸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마 룸이 열릴 거예요. 이거 처음에 만들면 룸 하나는 무조건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그 여기 룸 에디터의 프로퍼티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화면이. 거기서 룸 에디터의 프로퍼티에서 룸 크기를 가로 720에 세로 12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룸 에디터에서 하단의 프로퍼티에 위드를 720에 12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1280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모니터 해상도 문제상 1280으로 하면 하단이 잘려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720에 1280으로 한 거는 보통 이제 전에 가로에 1280, 720도 그렇지만 세로로 할 때도 이제 720p 해상도가 제일 평범하게 아직까지 많이 쓰이니까 일단 그렇게 한 건데 원하시는 높이가 있으면 그걸로 롬 설정하시면 되고요. 되시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를 오 시스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 시스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룸 프로퍼티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네, 저희 실수로 닫으면은 이제 룸 더블 클릭하면은 룸을 혹시 닫으면은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룸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화면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닫아버리면 없다고 당황하시는데 룸을 열면 여기 헬프 오른쪽에 룸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이제 룸이 닫혀 있을 땐 이게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당황하시는 분이 있는데 룸 프로퍼티 닫았을 때는 룸 클릭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다시 열립니다. 근데 평소에 닫아두세요. 이거 항상 열어놓고 하시는 분 있는데 모니터가 넓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공간 아까우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오 시스템 만드셨죠?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항상 하듯이 룸 열고 시스템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저도 해볼게요. 잠시요. 네, 뒤에 그럴 줄 알고 제가 항목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전 이렇게 콩알같이 저는 이미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되시는 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되시는 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드래그 다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한 분 정도죠. 네, 설명을 뒤에 할게요. 혹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프로퍼티 밑에 보면 밑에 720, 180 있죠. 여기 화면 밑에 보면 크리에이션 코드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션 코드. 크리에이션 코드가 있는데 이 크리에이션 코드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크리에이션 코드는요? 이거. 네, 그거 여셔서 이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인스턴스 크리에이트 뎁스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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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스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드래그가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가끔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래그해서 등록을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룸 자체에서 작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룸 자체 할 게 아닌데여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원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게임의 공식에서 보면 이렇게 안 쓸 경우에는 좌상단에 하라는 게 공식적으로 돼 있긴 한데 이렇게 드래그가 이렇게 사실 저희는 여기서 작업할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놔도 게임 동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드래그해서 넣으라는 거지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크리에이션 코드를 입력한 게 맞죠. 원래는 0-0에 만들어라 라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들어가서 넣든 코드를 입력을 했든 우리는 시스템 만들었으면 됐고 여기까지 해서 룸 작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가급적이면 룸에서 작업하시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관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슈퍼마리오 같은 마리오 게임 만들 거면 맵이 중요하니까 저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류의 그런 전진형 액션 게임 만들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오브젝트에서 다 통제하는 쪽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배경.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간소하게 만든다 해도 배경은 있는 게 좀 게임스러워 보일 테니까 배경을 넣어볼게요. 드로우 시스템 오브젝트에 자주 했죠? 드로우를 추가한 뒤에 드로우 스프라이트 배경 -1에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시스템 오브젝트에 드로우 추가하고 드로우 스프라이트는 S 배경을 -1 스피드 이건 사실 상관없으니까 -1에 X0, Y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고 실행하면 이제 화면에 배경 아까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만으로 분위기가 확 좋아지죠. 배경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타이머만 작업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배경음악 하나 정도 틀어보려고 하는 건데 배경음을 입력 안 하신 분은 넘어가시고요. 입력하신 분은 배경음도 이렇게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 배경음에서 틀어보시면 이렇게까지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제 배경 화면 생겼고 배경음악도 나오겠죠. 이거 오디오 사운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 말 그대로 음악을 틀어라 배경 1번 사운드를 틀고 우선순위는 0, 0이 제일 높은 거예요. 1은 루프, 0이면 루프 안 하고 1은 루프니까 지금 이렇게 틀면 무한 루프로 곡이 계속 돌겠죠. 그래서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 해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배경화면 나오고 배경음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배경음 이걸 등록하셨으면요. 등록 안 하셨으면 그냥 뭐 스킵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저 BGM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름 한 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이름이 아까 입력한 사운드 이름 다르면 오류납니다. 이름이 같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배경 나오고 배경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럼 됐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레벨 및 시간. 이제 중요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크리에이트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을 할 거예요. 플레이어 레벨은 1. 그냥 말 그대로 이건 플레이어 레벨이고요. 플레이어 레벨이고 두 번째는 플레이어 넥스트. 일단 레벨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제 이거는 다음 레벨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 레벨 조건을 만족했나.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 레벨은 1이고 플레이어 넥스트는 일단은 동일하게 글로벌 플레이어 레벨 이래 놓으면 넥스트 일단은 같은 레벨일 거예요. 같게 돼 있고 마지막 글로벌 플레이어 업그레이드 OK는 0. 그러니까 지금 OK 버튼이 안 보이거나 보여도 클릭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글로벌 플레이어 업그레이드 OK는 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어 캐릭터 레벨, 두 번째는 플레이어 다음 목표 레벨. 보통은 플러스 1이겠죠. 레벨 플러스 1. 세 번째는 글로벌 플레이어 업그레이드가 지금 가능한가. OK는 체크. 지금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레벨 관련된 거는. 세 번째 거는 레벨 UI보다 업그레이드 관련된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세 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는 이거 뭐지? 강연 자료 어차피 공유해드리긴 했는데 보면은 공유돼 있죠? 이거 5강도 이어서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밑에 이제 시간 관련된 함수인데요. 이제 글로벌 타임 now, 골, 리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now는 말 그대로 그 현재 시간. 글로벌 타임 now는 현재 시간이요. 지금 일단 0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맨 처음 크리에이트 할 땐 0이라고 해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텝에서 계속 체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 땐 0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스텝에서 계속 갱신할 거라서. 두 번째 타임은 이제 골은 목표 시간. 목표 시간이죠. 목표 시간인데 일단 이것도 0으로 해도 돼요. 스텝에서 계속 체크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리메인이 남은 시간. 골에서 now를 뺀 시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일단 글로벌 타임 now라고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 리메인은 뭐가 될 거냐면 골에서 now를 빼면 남은 시간이겠죠. 골이랑 now랑 같으면 목표 시간에 동일한 거고요. 도착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now, 골, 리메인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 목표 시간, 남은 시간. 그래서 현재 시간, 목표 시간, 남은 시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폰트. 사실 폰트 추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폰트도 이거 한번 하는 셈에서 쳐보죠. 폰트. 지금 기본 폰트라면 화면이 너무 작을 거라서 폰트는 전에 했을 때 기억날 수 있겠지만 폰트 칸에 가서 크리에이트 폰트 한 다음에요. 하시면 되고 크기는 여기 18에 스타일은 볼드인데 꼭 볼드 아니고 18로 안 해도 되는데 보시면 이런 주로 많이 쓴 게 이런 겁니다. 글자 꼴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글자 꼴을 안 골랐는데 나중에 게임 만드시게 될 때는 여기서 글자 스타일을 원하시는 걸로 고치시면 되죠. 그래서 볼드에 18로 해서 일단 여기에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과 볼드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폰트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작성을 해보죠. 이제 드로우, 오 시스템의 드로우에다가 이제 배경 아래에 이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을 해보면 오랜만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드로우 스텝 폰트는 폰트를 아까 만든 폰트 0으로 설정을 하고 두 번째 드로우 스텝 컬러는 화이트는 글자 색을 흰색으로 화이트로
세팅한 거고요. 드로우셋 라인 이제 센터는 그거죠. 어라인은 말 그대로 어라인 가로 라인을 가로 기준을 글자 나오는 거를 중앙으로 좌정렬 우정렬인데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는 거고요. 밑에 이제 드로우 텍스트 이거는 360의 10은 레벨 값이고요. 레벨이고 드로우 360의 30 이거 360x y 좌표죠. x y 좌표에 글로벌 플레이 레벨을 그려라 라는 내용이고요. 밑에는 시간이죠. 드로우 텍스트 360의 80에 타임이라고 글자를 적고 그 밑에 360의 100에 글로벌 타임 나우 현재 시간을 그려라 라는 거죠. 네, 빨간색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글자 스타일 선택을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밑에 레벨이랑 현재 시간을 그리는 거죠.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세 번째 줄 같은 게 입력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없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오류나는 건 보통 오타 아니면 괄호를 하나 더 했거나 덜 했거나 그것일 거고 저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뭐 아까 설명했죠. 폰트 0으로 폰트 설정,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한 다음 레벨, 타임, 현재 시간. 그럼 이제 밑에 이어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드로우셋 컬러는 블랙, 위에 건 흰색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밑에는 이제 골, 목표 시간. 이 목표 시간을 굳이 한 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게임을 실제 만들 땐 이 목표 시간, 현재 시간, 목표 시간을 유저에겐 보통 보여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개발하면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 시간이랑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보면 뭔가 이번 거는 정말 게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개발 화면이죠. 개발 화면.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플레이어 레벨이랑 현재 시간이면 밑에는 목표 시간이랑 남은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꼴 같은 건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재밌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색깔, 꼴,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실행하면 이렇게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은 1, 2라고 나온 게 왜냐면 레벨 1로 해놔서 그렇고 시간은 아마 저거는 저 시간은 현재 시간일 거니까 사람들 컴퓨터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나올 거고요. 꼴도 역시 맨 처음에 0으로 설정했으니까 0이라고 나올 거고 맨 밑에 남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딱히 문제 없으신 것 같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스텝을 이제 시스템에 이제 스텝을 추가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글자가 하얀 게 없네. 5스텝에 시스템에 스텝을 추가한 다음 이걸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시간을 매 프레임마다 갱신해 주는 건데 컴퓨터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글로벌 타임 나오는 데이터 get second of year 하고 괄호치고 데이터 current 데이터 타임하고 괄호 닫고 닫고예요. 이 괄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이거 보고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get second of year.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인데 말 그대로 해당 연에 초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져온 거예요. 초. 그냥 초. 연까지 다 계산해서요. 2000년도 지금 2018년을 초 단위로 계산했을 때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커런트 데이트 타임. 데이터 get해서 올해 그걸 타임을 가져오고 데이트 커런트 데이트 타임은 그걸 지금 컴퓨터 자체에서 시간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아마 그대로 다 이걸 입력하실 필요 없고 아마 데이터 G까지 입력하면은 항목이 나올 거예요. 뒤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커런트 타임도 아마 데이터 한 다음에 데이트 커런트 해가지고 대충 입력하면 C까지 입력하면 아마 될 겁니다. 저희가 데이트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2죠 2. 여기 이거 틀린 거죠 이거. 여기가 데이트입니다. 트. 혹시 이것도 역시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2로 해서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오타라고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를 나 일일이 보면서 제가 리허설하면서 테스트 해보긴 했는데 빼먹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걸 입력해 주시면 이제 입력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이걸 입력한 다음 실행해 보시면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아까 전에 0이 아니라 현재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입력을 해보면요. 남은 시간 여기 이건 현재 시간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남은 시간 갱신. 스텝 위에 밑에다가 이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if global time remain이 0보다 크면 만약에 남은 시간이 0보다 크면 글로벌 남은 시간은 목표 타임에서 현재 시간 뺀 거 그러겠죠. 만약에 이제 클릭을 해서 좀 이따 클릭을 해서 목표 시간이 설정이 되면 남은 시간은 결국 목표 시간에서 현재 시간 뺀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타임 리메인이 0보다 만약에 크면 글로벌 타임 리메인은 글로벌 타임 골에서 now 현재 시간을 뺀 값입니다. 클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위는 이제 남은 시간이 0보다 클 때잖아요. 그럼 밑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0이랑 같거나 작으면서 남은 시간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서 플레이어 레벨이 넥스트 레벨보다 작을 때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죠. 작을 때는 글로벌 플레이어 업그레이드가 OK가 됩니다. OK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은 시간이 0보다 같거나 더 작다는 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플레이어 레벨이 목표 레벨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직 업그레이드 버튼을 안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OK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업그레이드가 OK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남은 시간이 0보다 같거나 작아서 이미 목표 시간이 지났는데 플레이어의 레벨이 목표 레벨보다 작을 때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는 OK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플레이어랑 버튼인데 플레이어는 뭐 작성을 하신 분은 뭐 하셔도 될 텐데 일단 플레이어는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했듯이 플레이어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설명을 하면 항상 한 거지만 플레이어의 이거는 위에 거는 플레이어 캐릭터고요. 360에 820에 플레이어 캐릭터를 2배, X 스케일 2배, Y 스케일 2배 해가지고 0은 회전값, 각도는 0, 한 다음에 블렌딩 값은 흰색, 한 다음 알파 값 1이니까 100%. 밑에 있는 건 이제 그림자죠. 이건 밑에 그림자인데 플레이어의 360에 820에 스케일 X 스케일을 갖고 Y 스케일만 마이너스 0.5로 뒤집어서 나오고 블랙으로 브랜딩 해가지고 검게 하고 50% 반투명 하면 된다는 거니까 뭐 굳이 입력 안 하셔도 용도는 아실 거예요.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걸 하면 이제 버튼은 이제 드로우 스프라이트 엑스트라 옵션 쓴 다음에 이제 S 버튼을 마이너스 1에 360에 1280인데 1280을 해서 실행했더니 모니터 문제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이 1280 대신 어쨌든 자기가 만든 룸 하단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스케일, X 스케일 2배, Y 스케일 2배. 하나의 각도는 당연히 0도겠고 화이트 1, 1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러고 실행하면 화면 이제 하단에 버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게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밑에 이렇게 버튼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하는 걸 해야죠. 그럼 넘어가서 이제 업그레이드 중요한 부분 가면 이제 마우스 항상 쓰는 거지만 이제 마우스에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를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어딘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기억나시죠? 여기 애드 이벤트에 이건 안 커지네. 애드 이벤트에 마우스의 맨 밑에 글로벌의 레프트 릴리즈에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 주시고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만약에 플레이어의 업그레이드가 OK가 0이면 1일 때 클릭하면 값이 계속 갱신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중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마우스 X가 360보다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크고 그러니까 X 200개 한 다음에 1080보다 크면 그러면 가로 세로 해가지고 200에 200짜리 사각형 박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클릭을 하면 이 네모 안을 클릭을 하면 글로벌 꼴이 글로벌 타임 나우 플러스 전 여기 10이라고 적었는데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겠죠. 실질적인 업그레이드 시간. 10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 테스트 편하시라고 해서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클릭을 하면 글로벌 꼴 타임을 글로벌 현재 시간 플러스 10초 하는 거고요. 글로벌 타임 이제 남은 시간은 글로벌 타임에서 현재 시간 꼴에서 현재 시간 뺀 값으로 이제 값을 지정해주고 글로벌 플레이어 넥스트 값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글로벌의 플레이어 레벨 플러스 1 보통 플러스 1이죠. 다음 레벨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 클릭 사운드인데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요. 클릭 사운드는 뭐 그냥 넣으면 좋고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번 더 보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 영역을 클릭을 하면 목표 시간은 현재 시간 플러스 10초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현재 목표 시간에서 현재 시간 뺀 시간 넥스트는 플레이어 레벨 플러스 1 그리고 그 밑에는 클릭 시간이고요. 네,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하는 순간부터 동작하겠죠. 저 시간이. 오케이요. 그럼 진행할게요. 그래서 위에부터 설명을 했고 그래서 클릭을 실제로 이제 실행한 다음 클릭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남은 시간이 올라갈 거예요. 클릭을 하면 꼴 시간도 이렇게 바뀌고 남은 시간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 실행해서 보시면 다 되시나요? 클릭하시면 남은 시간 반영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금은 0이 된다고 해도 이제 남은 시간이 0이 돼도 레벨이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허가만 떨어진 거지 우리가 그거는 올려줘야 되잖아요. 시간 됐다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안 되고 게임들 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업그레이드는 유저가 직접 클릭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눌러줘야죠. 일단 플레이어를 안 그렸어도 일단 OK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 시스템 드로우에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별거 없고 업그레이드가 OK일 때는 드로우 텍스트에서 OK를 그려라 라는 거죠. 저게 이제 화면에 저 글자가 뿅 하고 뜨면 이제 업그레이드 OK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황일 때 화면에 OK 글자를 표시해라 라는 내용이죠. 네. 그럼 OK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작업할 만약에 플레이어의 업그레이드가 OK 가능한 상황일 때 X는 이제 360, 680으로 되어 있는데 XY의 영역이 X는 360-80 플러스 80이니까 160 정도 공간이고요. 이 정도 160에 Y는 680에서 680 플러스 160이니까 합치면 160에 160만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영역을 클릭을 업그레이드 가능한 상황이고 이때 이 영역을 누르면은 마우스로 클릭했다 떼면 플레이어 레벨 플러스 1 해주고 OK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플레이어 캐릭터 업그레이드 OK는 다시 0이 되어 있죠. 업그레이드 불가능하고 글로벌 타임 리메인은 현재 시간으로 리셋 해주고 마지막엔 업그레이드 사운드를 트는 건데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처리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 가능할 때 저 영역을 클릭을 하면 레벨은 1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렸으니까 업그레이드 가능한 거는 다시 불가능하게 0으로 내리고
시간도 남은 시간도 현재 시간 정도로 리셋을 해버리고요. 꼭 현재 시간으로 할 필요 없는데 제일 안전하죠. 현재 시간으로 바꿔버린 게. 현재 시간으로 바꿔버리고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를 틀어주시면 좋고요. 안 틀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테니까. 지금 많이 진행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시간이 다 되면 오케이가 나올 거예요. 아마 밑에 버튼 클릭하면 그 10초 지나가면은 화면에 오케이가 뜰 거고 그때 오케이 아마 이 정도 영역일 거예요. 플레이 캐릭터 없어도 아마 영역이 이 정도 사각형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케이 주변 아무데나 클릭을 딱 하면은 플레이어 레벨이 1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안 올라가시는 분 있거나 그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밑에 버튼 누르고 1987 해서 줄어들다가 0 되면 여기 OK가 뜨는지 그리고 뜬 OK를 클릭을 하면 위에 플레이어 레벨이 1 올라가는지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일단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이제 세이브 로드를 해야죠. 만약에 세이브가 안 되면 세이브를 해야 로드를 껐다 켰을 때 남은 시간을 저장을 해야 나중에 왔을 때 다시 불러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세이브 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전에도 한 건 똑같이 하면 될 텐데요.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게임 세이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똑같이 INI 오픈해서 세이브 열고 지금 세이브 할 건 현재 세 가지 있죠. 세 개. 레벨 플레이어 현재 레벨, 다음 레벨 한 다음에 목표 시간, 골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불러오면 됩니다. 세이브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세이브는 항목 3개죠. 세이브 1, 2, 3 플레이어 레벨, 다음 레벨 한 다음에 이제 목표 시간 네,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일단 세이브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 로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세이브 다 작성을 했으면 세이브를 언제 할 거냐 라는 건데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에 가서 알람 0은 1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초당 저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시스템의 크리에이트에 알람 0은 1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 0 추가한 다음에 알람 0은 30 해놓고 게임 세이브하면 1초에 한 번씩 세이브 되겠죠. 지금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권장하는 편이고요. 보통 가이드 같은 거 보면 고성능 폰에서야 상관없지만 하는 편이고 PC 게임은 보통 60으로 많이 만드는 추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룸에 가보시면 룸 스피드 있거든요. 룸 스피드를 조절해 주시면 그게 게임 스피드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룸 스피드가 60이면 이제 초당 60프레임이고요. 룸 스피드가 30이면 초당 30프레임이고 게임 메이커의 편한 부분 중 하나인데 룸마다 스피드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프로그램 엄청 꼬일 수 있는데 룸 그걸 잘못 불러오면 그런데 그래서 액션씬이라든지 그런 식의 좀 복잡하게 읽으시는 60프레임을 해놓고 안 그런 곳은 30프레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니티는 언리얼이 조금 그게 통제가 약간 불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룸이나 씬마다 프레임 그 게임 속도를 다르게 만들면 좀 꼬이기도 쉽고 프로그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초당 세이브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앞에 부분 작성 늦으신 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다 되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로드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로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 이거 첫 번째 보면 만약에 save INI가 있으면 INI를 열고 글로벌 레벨 아까 전에 한 것처럼 INI 리드 해가지고 save 1에서 불러오고 플레이어 레벨 불러오고 넥스트 값 불러오고 한 다음에 목표 시간 값 불러오고 하나 INI 닫으면 되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클릭할 때랑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값 3개를 불러오고 닫으면 되죠.
저도 이거 방치형 초기에 만들 때 로직을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거는 어떤 거냐면 로직이 하나가 통합되어 있는 건데 켜져 있을 때도 시간과 비교하는 거니까 켜져 있을 때도 현재 시간 비교해서 완료됐을 때 그 시간대로서 완료 뜨고 껐다 켰을 때도 세이브 데이터 로드에서 불렀을 때 값 비교해가지고 완료가 뜨는 형태인데 지금 로직 하나로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대응하는 형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초기일 때는 그걸 게임 켜져 있을 때 로직이랑 껐다 켰을 때를 따로 해서 두 개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쓰니까 여러분도 괜히 두 개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 이걸 쓰시면 그냥 게임 만들 때 로직 하나만 가지고 켜져 있을 때랑 껐다 켰을 때 둘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드도 짧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입력하신 분은 이 로드는 크레이트 언제나 그렇지만 크레이트의 맨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게임 로드 맨 아래. 입력 다 하신 분은요. 크레이트의 맨 밑에 게임 로드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다 입력하신 분은. 그래서 다 작성이 되신 분은 크레이트 맨 마지막에 넣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젠 껐다 켜도 시간 정상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이거 느낌이 시간 너무 짧으신 분은요. 시간 너무 짧은 거 아까 전에 10초로 해놨잖아요. 10초가 아니라 여기 이 시간 있잖아요. 여기 10초가 아니라 이거 한 30초 정도로 바꾼 다음 테스트 해보세요. 제대로 작업이 돼 있으면 화면 넘어갔을 때 맨 밑에 버튼 눌렀을 때 시간 이거 맨 밑에 버튼 누르고 시간 본 다음에 끈 다음에 다시 켰을 때 시간이 그 킨 시간만큼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만 잘 쓸 수 있으면 방치형 게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쓰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거저거 써봤는데 뻘짓 저도 많이 예전에 방치형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좀 막 이거저거 아까 말했듯이 두 개 따로 구현하고 해봤는데 이게 코드도 제일 간결하고 지금도 보니까 별로 복잡할 거 없죠. 그냥 있고 나중에 좀 할 만한 거 오면 지금은 이제 불러온 시간이 그거잖아요. 내 컴퓨터 시간이나 핸드폰 시간인 건데 만약에 보안을 생각을 할 거면 구글 타임 불러오는 것만 하면은 그것만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치형 개발은 이걸로 끝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따 최종 버전 해서 공유를 같이 드릴 거고요. 보내가지고 보시면 제가 거의 주석 달아가지고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요즘 트렌드가 점점 클리커보단 방치형 역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임 만들 생각이잖아요. 그럼 게임 만들 때 보면 역시 클리커도 괜찮지만 방치형처럼 시간으로 하는 게 결국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결국 아까우니까 결국 그 부분에서 광고를 보든가 돈을 쓰든가 만들기도 좋아서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리커랑 방치형 지금 잘 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로직적인 거 끝났고요. 아까 처음에 왔던 얘기 안 오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강연 시작할 때 얘기를 하면 이제 강연 끝났고요. 이제 5강까지 끝났고 이제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6강부터는 뭐 할 거냐? 이제 모바일 빌드하고 인앱 결제 한 다음에 배너 광고, 전면 광고, 한 다음에 동영상 광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그 모바일 모듈이 없으면 뭐 없어도 오셔가지고 강연 들으셔도 되는데 보면 이제 약간 지금처럼 눌러서 실행해 볼 수가 없으니까 좀 깝깝한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꼭 무조건 사야 되나 싶은가 하는 부분은 있어요. 보면요 지금. 근데 뭐 얼마 전에 세일할 때 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직 안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6, 7, 8강은 이제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밑에 모바일로 빌드하고 인앱 결제 광고하고 여건 되면은 그 구글 플레이에 게임 등록하는 것까지 제가 같이 그냥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 혹시 올려보신 분 있으세요? 구글 플레이? 없으시죠? 그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 도훈 씨는 여기 아카데미에 있는 분인데 도훈 씨는 올려보셨잖아요. 게임 몇 개나 맞죠? 사실 그렇게 헷갈릴 건 없긴 하지만 인앱 결제 같은 거 처음 세팅하는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인앱.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가급적이면 다 모바일 모듈 사서 오시는 것도 괜찮지만 뭐 없으셔도 오시는 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